그러면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좋죠. 일단 무조건 효과가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뭐 몸 상태에 따라서 치료 기간과 회복 정도가 좀 달라질 뿐이지 치료는 효과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체 기관에 따라서도 이제 치료 효과가 조금 달라지고요. 신경 같은 경우 손상을 받으면 되게 치료 기간이 길어지죠. 대상포진 같은 거 앓으셔가지고 신경에 이제 손상이 가면 이제 오래 갑니다. 그래서 스냅피를 해주면 어떻게든 이제 순환을 유지해서 회복을 최대한 앞당기기 때문에 회복하는 시간이 좀 이제 회복이 빨라지긴 하는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서 대상포진 후에 이제 신경통이 나타나는, 그냥 약만 드시고 하는 분들은 거의 평생 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도 스냅피 해주면 효과가 좋더라고요. 한 번 치료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이전에는 한 서너 번 정도 3회 전후로 해서 완쾌되는 경우가 많고요. 3개월 이상이 되면 치료를 최소한 3개월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몸에 그 어떤 디폴트 값으로 뇌에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3개월 정도는 계속 꾸준히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단위로 이제 이렇게 그 불편함의 레벨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마치 이제 사인 웨이브처럼, 사인파,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운 사인파처럼 이렇게 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환자가 회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치료를 해도 효과가 좋은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치료를 해도 오히려 조금 더 불편한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전체적인 기간을 봤을 때는 이렇게 그 쭉 밑으로 이제 떨어지긴 하지만 그 사이에 오르내리는 그런 이제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3개월 정도를 하고 나면은 레벨이 떨어지면서 그 또 떨어진 레벨에서 또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면서 이게 이제 계속 좋아지진 않는다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어떤 그 생체 리듬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자율신경증은 보통 그런 식으로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냅피 자율신경 치료를 해주면 어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몸의 이제 병이라든지 순환이 좋아지니까 우리 몸이 이제 회복하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환들이 호전이 된다든지, 아니면 면역이 이제 올라가서 감염증에 대한 좀 저항력이 생겨요. 근데 감기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감기를 덜 한다든지, 방광염이 해결이 된다든지, 부비동염 답이 없거든요. 항생제 계속 죽어라고 주죠, 이비인후과에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부비동의 점막의 이제 기능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 비강 점막이나 이런 데 좋아지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을 안 해주고 주구장창 항생제를 이제 때려 넣으면 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제 자식한테는 그렇게 약을 주고 싶지 않아요, 항생제를. 저희 병원은 약 별로 안 쓰거든요. 내과임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별로 안 나는 병원이긴 한데, 어쨌든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라면 스냅피를 해주는 게 맞고요. 주사를 도저히 못 맞겠다 그러면 할 수 없죠. 약을 써야죠. 근데 스냅피를 해주면 약 용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쓰는 약들을 줄일 수 있고, 약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옛날에 막 약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약을 끊고 그렇게 하고 있죠. 만성 부비동염 환자도 이비인후과 다니면서 약을 계속 먹고 있다가 지금은 약 안 쓰고 있죠. 약 안 쓰고 치료만 받으러 오세요. 그렇게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효과는 되게 좋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율신경 증상들 있잖아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치료를 해주면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어쨌든 불필요한 약들을 줄일 수 있고 제약회사는 싫어하겠죠. 그래도 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질환들이 결국 기저에는 그 자율신경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순환장애가 생기면서 인체 조직이 병이 들고 병이 생기거든요. 감염도 되고. 그래서 자율신경 이상이 있으면 폐렴도 잘 온다. 그래서 주구장창 예방접종만 할 게 아니고 자율신경 치료를 좀 받으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스냅피 치료하는데 부작용이 이제 뭐가 있나? 아무래도 이제 주사 치료를 하니까 이게 스냅피 주사 치료가 이제 어렵진 않거든요. 어렵진 않는데 기본적인 치료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하는데 아무래도 주사 치료니까 피가 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사 찌를 때 이제 아프겠죠. 그래서 주사에 대한 공포증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못하는 건 아닌데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도수 치료를 해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주사 통증, 출혈. 당연히 출혈이 있으면은 부종도 조금 생길 수 있고요. 붓겠죠. 근데 뭐 붓기는 뭐 하루 이틀 지나면 금방 빠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멍도 좀 들 수 있고 신경을 가끔 찌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표면 근육에 주사를 하기 때문에 신경 찌르는 경우는 잘 없는데 조금 숙련되지 않거나 하다 보면은 1년에 한 건 정도 이제 신경 찔러가지고 조금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만성적으로 가진 않아요. 길게 가면은 한 달 정도, 4주 정도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받으셔도 돼요. 어쨌든 병이 치료가 되니까. 그 다음에 아스피린이나 뭐 클로피도그렐 이런 이제 심장 안 좋으신 분들이나 뇌경색증 앓으셨던 분은 항혈소판 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혈이 조금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경험상 그 정도 항혈소판 제제를 쓰는 경우는 클로피도그렐이 제일 좀 강력한 편이거든요. 항혈소판 제제 중에서는. 근데 별 문제는 없어요. 하고 나서 조금 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압박해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이제 항응고제가 있습니다. 헤파린, 와파린, 노악, NOAC, 논 비타민 K 안타고니스트 오랄 안티코아굴런트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심방세동이나 부정맥 있으신 분들이 이제 복용하시는 아니면 신부정맥 혈전증 DVT라고 하는데 딥베인 스롬보시스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은 여기 이제 혈전 폐색전증 뭐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이 이제 드시는 이제 항응고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항효소판 제제보다 조금 더 강력한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혈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뭐 이게 핀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지혈이 되는데 가끔 그 혈종이라 그래가지고 헤마토마라 그래서 안에 이제 피가 이렇게 고여서 이제 이렇게 그 응괴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시간 지나면 다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그런 게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만 아니면은 비교적 안전하게 시술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포도당만 쓰는 경우도 있고 그 이제 생리식염수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리도케인을 이제 믹스하는 경우가 있어요. 리도케인을 아주 미량이나 이제 소량을 믹스하는 경우인데 그때 이제 리도케인 알러지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리도케인 굉장히 안전한 약이거든요. 저용량이라서 거의 없고 그다음에 마취가 돼가지고 일시적으로 조금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우리 그 스냅피는 그런 경우가 잘 없고 이제 우리 이제 통증 치료할 때 이제 이렇게 주사액을 넣으면 그 신경이 일시적으로 마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불편한데 그것도 시간 지나면 한 10분, 15분, 길게 한 30분 정도 되면 그냥 다 풀립니다. 오히려 효과가 더 좋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신경이 더 안정이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주사 맞다가 실신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주 드물게. 그게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이라 그러는데, 주사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교감신경이 극도로 항진되고 나면 주사 맞을 때 이제 너무 겁이 나서, 그러면 이제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면서 이 교감신경을 커버를 해주는데, 이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촥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 박동이, 심장이 이제 이렇게 그 맥박이 떨어지면서 이제 머리에서 피가 쭉 빠지면서 이제 실신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 눕혀놓으면 됩니다. 눕혀놓으면 머리로 피가 가면서 이제 의식을 차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아마 제가 이제 원래 내시경을 했었는데 내시경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뭐 수면 마취나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안전하니까 안심하고 치료를 좀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작용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자율신경과 스냅에 대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차츰차츰 증례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뭐 얘기할 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병원 블로그에 쓴 글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학회에 이제 이렇게 보고한 글들도 있는데, 한 10년에 걸쳐가지고 경험한 임상 경험이나 아니면 꿀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하면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차츰차츰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약을 좀 하자면, 생각보다 자율신경 환자들이 많습니다. 자율신경 이상 환자들이 많고, 두 번째로 자율신경 치료는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되게 효과가 좋아요. 효과가 좋고, 기존에 우리가 의학적으로 좀 해결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작용이 별로 없는 굉장히 안전한 치료니까 안심하고 치료받으셔도 되고, 질환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널리 좀 이 치료가 좀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영상 찍다 보니까 벌써 날이 밝았네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화이팅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